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담당하고 있는 최리나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금통위로부터 이 사탕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좀 주지, 그죠? 예, 기대를 좀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역시 기대는 기대였을 뿐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문제도 조금은 있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기만큼 좋지 못하지만 미약 하나마 경기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을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은에선 한 것 같습니다. 5개월째 동결, 기준금리는 아직도 연 2.75%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2.5% 정도로 낮추어질까? 이것이 이제 시장의 관심사이죠. 일단 글로벌리 돈을 풀고 있는 그 움직임에 아직 우리 증시는 동참을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해외 증시 그럼에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띠고 있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또 랠리를 보였다고 하죠. 뉴욕 증시 마감부터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간밤 마감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존스 산업평균지수는요, 14,450선, 5포인트 또 올랐네요.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는 게 어딥니까? 밀리지 않아야 사상 최고가 경신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다시금 2포인트대씩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기력을 되찾았고요. 유럽 쪽도 조금은 흔들리는 혼조 양상이 띄고 있지만 많이 밀리지 않고요. 지금 퍼센트로도 0.4%, 5% 정도가 고작이고 오른 독일 증시도 있습니다. 8,000선 조금 못 가서 조금 주춤했었는데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3일 만에 상승이에요. 일본 니케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5일선 정도에서 다시 올려줍니다. 12,260선, 오늘 한 22포인트 정도 당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역시 마찬가지로 부진한 중국장도 있죠. 상해종합지수 글쎄요, 그 정협과 전인대 이렇게 해서 두 이벤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걸었었는데 의외로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차트는 사실 망가졌습니다. 2,300선, 오히려 61선은 2,280인데 2,300도 깨졌고 61선도 깨졌고 이제 2,300 가기가 조금 숙제로 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전인대가 끝이 나죠. 정협은 이미 폐막을 해버렸고요. 어떤 모멘텀이 더 나올지 이미 약발은 다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중국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코스피 쪽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금리 동결 실망감 때문에 1993 반납해서 1982.70까지 내려왔습니다. 17포인트 정도 아래쪽이고 0.8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물론 2,000은 못 갔지만 1995선 정도에서 쭉 밀려서 지금 16포인트, 17포인트 가까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하락폭이 확실히 커진 시점, 그 분수령은 금통위를 전후해서 생겼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수급적으로 재료는 금통위 때문에 밀리는 것인데 수급은 누가 조금은 악하게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기관과 외국이 모두 다 팔고 있네요. 네, 이른바 이제 양 매도라고 하죠.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팝니다. 1,200억대 순매도, 외국인이 1,000억대 매도 물량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바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현물 쪽의 매도 규모도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가 지금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000계약 지금 이상 내어놓고 있죠. 예, 기관도 1,000억 정도, 지금 1,200억 현물 순매도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각각 매도가 조금 연일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오늘 지금 500억 넘게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전일에는 2,500계약 넘었고요. 그 전일에는 4,700계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합 만기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그제, 어제, 오늘까지 해서 벌써 1조를 선물해서 던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은 현물에선 좀 그냥 그럭저럭 많이 안 파는 것 같지만 선물 쪽 매도가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현물을 3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자, 350억, 700억 별로 많이 안 파는 것 같았는데 만긴 날 뭔가 행동에 나서고 있죠.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법도 출발하면서 550선 넘어섰잖아요. 3년 만에 아주 멋지게 550선.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인 600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코스닥도 같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550선 찍어는 봤지만 후퇴하면서 548선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코스닥은 오늘 또 밀릴까요? 승승장구 할 수 없는 이유 수급에서 한번 찾아보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팝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배신 때문이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100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125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이렇게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변심으로 코스닥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FX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또 좋았습니다. 미국은 뭐 지표도 좋고 해서 지수가 잘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쪽 지표가 좋으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죠. 그 얘기는 곧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때문에 상승이 예상이 됐었고 거기다가 금통위가 있기 전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개법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1,100원 선 위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별로 잠깐 움직임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출발을 했었다가요. 금통이 바로 직전에, 금통이 바로 직전에 이렇게까지 올라서 1,103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금통이 이후에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장중에 1,100원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1,100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 이 부분도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이잖아요. 그죠?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릴지 아니면 선물을 줄지. 우리가 금통이한테 못 받은 선물을 내 마녀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한적으로 사탕 이만한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탕은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아주 많이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안 했다면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 그거를 사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제한적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스프레드 고평가 때문에 외국인들 롤오버 유력.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제한적 매도 우위 전망,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외국인들은 안 팔 거고 금융투자라고 하는 증권사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데요. 기관 정도만 팔 거라는 겁니다. 기관이 팔아서 외국인은 안 파는데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기관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3,8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안 팔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하고요. 비차익의 매수입 강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쉽다. 이제 이 부분이 좀 강하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큰 타격은 아니고 그냥 아쉽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혹시나 마지막 10분에 어떤 물량이 와라라 쏟아질 수 있는 그 충격 조건이 베이시스라는 선현물 가격 차이하고요. 3월물과 6월물, 그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 사이에 어떤 조건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추정치로요. 그것을 차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아까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롤오버 할 수 있는, 청산을 하지 않고 그냥 보찜을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물이 6월 달입니다. 외국인들은 6월 달에 파는 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탕이 있으니까 제가 사탕을 갖고 있는데 사탕을 먹다 팔 수는 없겠죠. 일단 사탕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해요. 근데 지금 팔면 100원인데 6월 달에 팔면 200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누가 100원에 팔겠습니까? 그렇죠? 6월 달에 200원에 팔겠죠? 그래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논리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 물량을 내놓지 않을 주체로 그나마 시장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요. 지금까지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 스프레드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인데 스프레드가 3월물과 6월물의 가격 차를 의미하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요. 260점. 네, 지금 이것이 이제 6월물 가격인데 6월물 가격이 262.10이고요. 자, 이것과 3월물의 차이 260.4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것이 스프레드입니다. 이것이 한 1.7포인트 정도만 넘어서면, 지금 2니까 1.7보다 크죠? 그럼 외국인들은 6월 달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네 하면서 물량을 안 내놓는다는 것인데 지금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또 하나는 베이시스입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얼마로 나오고 있죠? 3월물에 대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4인데요. 이것이 마이너스 폭으로 조금 더 깊어지면 시장은 불리합니다만은 선현물 가격 차인 베이시스가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일단은 아주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차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자, 최근에 프로그램 베이시스별 현황 말고요. 이제 일별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별 프로그램 종합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요. 비차익 쪽에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파란불이 있으면서 물량이 조금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건 이쪽이에요. 오늘 이쪽에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쪽까지 요즘에 같이 좀 덩달아 나오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아주 쉬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서 프로그램 전체의 물량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만기 충격 증권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코스피의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가 조금 흔들렸을 때 그때 코스피가 1983선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잠깐 차트 보실까요? 자, 이때 코스피가요 1983선을 장중에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81에서 조금 더 밀리고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1980선 정도를 못 지키고 이미 61선인 녹색선을 약간 깬 상황 속에서 여기서 오늘 이렇게 빠진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무리 좀 출렁인다 해도 이전 저점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이 여기서 꺾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통이 이미 결정이 됐고 만기 이슈가 남아있긴 한데 코스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굉장히 괜찮게 출발했었는데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변곡점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노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수급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이 아직도 양호하기 때문이고 개인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입니다. 아이고, 예, 코스닥의 일별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팔면서 5일 연속 매수하는 것 같았지만 4일 연속만 매수하고 끝나버렸죠. 예, 그런데 기관은 어떻습니까? 네, 기관은 오늘까지도 무려 5일 연속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샀던 포인트는 3월 8일 정도인데, 자, 문제는 외국인의 매수 수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코스닥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요. 400억, 400억, 500억, 굉장히 많은 수량입니다. 코스닥에서. 왜냐하면 기관은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사봤자 100억, 200억, 240억, 어떨 때 31억 이렇게밖에 순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팍팍 샀던 외국인이 오늘 조금 판다고 한들 코스닥이 꺾이겠습니까? 자, 문제는 개인들입니다. 개인 잠깐 볼게요. 자, 개인이 지금까지 코스닥을 계속 팔다가 이제서야 들어옵니다. 오늘 굉장히 높은 가장 고점이에요. 이때 들어와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급이 왜? 양호하니까요. 외국인도 오늘 일시적으로만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인인데 개인이 왜 이렇게 고점 중에 고점인 550에 그동안 안 사다가 진입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추격 매수는 좋지 않은 것이죠.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종목을 잘 선별해서 이격도를 감안해 조금 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탕 드릴게요. 코스닥 사탕. 조금만 기다렸다 사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최근 경기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도 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은 전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 교수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5월 말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당초 이달 7일 최종 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13일 한 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 또다시 오는 5월 31일로 최종 판정을 미뤘습니다. 판정 연기 이유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 침해 소송 대상이 된 애플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들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밝혔습니다. 방송은 14일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격 훈련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연평도 서방어부대본부, 육해병 여단본부와 포진지 등을 가상 대상물로 정하고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중앙방송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T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끝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다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금 마케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정지 기간 빼앗긴 가입자를 찾아오기 위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가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된 1월 7일 이후 최근까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약 13만 8천 명 늘었으며 KT와 SK텔레콤은 각각 2만 5천 명과 11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사가 올해 1만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는 지난해 1만 5천 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대졸, 고졸 사무직 3천 명을 채용하는 등 올해 총 10,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다음 달 초 CJ GLS와 합병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시설 통합과 신규 투자, 네트워크 최적화 등으로 택배 기사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터미널 통합 운영과 설비 추가로 화물 분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달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와 요소비료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60만 톤 요소비료와 1,200톤의 암모늄 비료 생산이 가능한 이 공장은 2015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 수주액은 5억 유로, 약 7천억 원입니다. 3월 13일 뉴스이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